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을 포인트로 그냥 적나라하게 풀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만들어서 요번에는 교재를 글로 남기지 않겠다 해서 교재를 보내드리지 않은 것을 양해를 구했잖아. 그죠? 자, 그래서 먼저 샴푸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샴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선생님들 지겨워로 들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 화면만 그냥 띄워놓고 제가 제 말에 미경 원장님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세요. 우리가요 일단 먼저 자 미용사가 알아야 되는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 정도는 전문가로서 알고 있자. 물론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아마 놓치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우선 샴푸부터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샴푸를 이야기하면 동시에 우리가 실생활에 쓰고 있는 제품들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지 내숙희 원장이 봐야 되는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일반인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용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시술을 떠나서 전판을 하잖아. 그죠? 전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을 다루기 때문에 기본 카테고리의 큰 틀에서의 문제는 알아야 됩니다. 알아도 왜요, 원장님? 지분 안 줘. 지분은 안 주고 그냥 돈만 빌릴 거야. 그래서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미용사 알 것만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자 이지오 비너스 샴푸를 천연 샴푸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죠? 자, 원장님들 잘 들으세요. 그걸 떠나고 지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는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 거 있죠. 인간은요, 이게 좀 이상한 말인데, 우리는 뭔가를 이렇게 뭐 만들어 놓으면 그걸 신뢰하잖아. 그죠? 신뢰하잖아. 근데 각 나라마다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과연 두피 전용 샴푸라는 것이 있는가? 없다.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전용 샴푸 없습니다. 제가 늘 전에 제 교육을 자주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두피 건드리지 마시라고 그랬잖아. 그죠? 미용실에서는 우리가 좋은 저자극성, 원료가 좋은 그냥 기능 좋은 써보면 좋다는 거 권해주는 정도까지지 두피에 깊이 들어가서 두피 전용 샴푸자 왜 제가 교재를 안 만드는지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샴푸 마트 가나 또 우리가 검색을 하나 또 미용실에 들어오는 샴푸들이 두피 전용 샴푸라면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보여질 겁니다. 그죠? 굉장히 전용은 없습니다. 앞으로. 근데 왜 전용을 쓰느냐? 우리나라 법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외국하고 다릅니다. 제품에 대해서 외국하고 다릅니다. 제품을 한 개 만들려면요. 시각청에서 허가되는 부분, 뭐 성분 표시, 그리고 유통기한 표시, 이런 표시들을 지키는 것은 무조건 지켜야 되지만, 그죠? 지켜야 되는 거지만, 성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유럽같이 뭐 유기농, 오가닉 그거를 너무 엄격하게 규제를 할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어렵게 설명하는데 천연이라는 자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요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너스 001은 제가 천연 100%, 천연 99%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부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연이라는 것은 천연 100%를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거부터 잊어버리세요. 천연을 붙인 거와 천연 100%는 다르다. 천연 100%는 뭐냐? 원료이다. 비너스 001은 그린 1등급 오일로 10가지로 배합을 한 1등급입니다. 배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수분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천연 100%라고 당연히 붙일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 001 같은 걸로 수백 개 화장품 만든다고. 그죠? 예를 들어. 그 우리 아로마 오일 100%뭐 이런 거 조그만하게 있고 3, 4만 원 파는 것은 천연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외에 우리는 천연을 아마 제가 지금 또 바뀔 수 있지만
원료에 천연을 5%인가 뭐 넣어도 천연을 붙일 수 있다. 자, 그것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피 전용이라는 것은 없다. 두피는 전용이 아니고 자극적인 성분이 적게 들어가 있는, 그죠? 어떤 성분이 두피에 좋은 성분이 함유된, 이렇게 설명을 할 수는 없잖아, 그죠? 판매자 입장에서. 자, 그러면 두피도 어때요? 뭐 지루성 두피도 있고 여러 가지 두피의 그 기본 그 원인이 다 틀린데, 그죠? 그래서 두피 샴푸는 여러 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용이라는 것에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천연이라는 것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 오늘 샴푸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립니다. 샴푸라는 것이 첫 번째 어떤 기능이 중요한가요? 세정입니다. 세척. 그죠? 세척. 그렇지만 예전하고 달리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뭐 모발에 뭐 때가 그렇게 끼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은 손상호 시대가 오다 보니까 세정에 영양까지 좋은 성분을 이제 유주비너스 샴푸 같이 천연 샴푸 같이 넣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품력의 차이가 난다. 자, 그러면 대표님,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분간을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천연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위험하다. 왜? 일반인들은 아직도 천연이라고 붙이면 천연 100%와 헷갈려 한다. 천연 100%는 샴푸가 될 수가 없다. 우선 그것이 중요하고요. 판매자 입장에서 두피 무슨 전용 샴푸, 천연 샴푸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에 제재가 피박하다. 자, 또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샴푸에 분간하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인증하는 거 있죠. 원장님들, 인증.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개발자 입장에 있고 회사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 이야기해 드리는 이유는 미용사들은 우리는 적어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고 있자. 깊이 있게 공부는 안 하더라도, 그죠? 그러면 인증받았다. 우리 홈쇼핑 같은 데 보면 인증받았는데 무슨 뭐 일주일 수만 임상했다, 인증했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그거 우리 오늘 강의 들으시는 원장님들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비너스 같은 경우에 인증받고 임상했다고 가능합니다. 그런데 돈이 어마무시하게 든다. 돈이 들어서 하면은 인증도 받고 임상에 좋은 결과도 만들 수 있다. 근데 금전이 많이 든다. 그러면 영세업자들은 만들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인증을 받으려면요, 체계가 있어요. 우리 멋대로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그 연구하는 대학에 돈을 넣어서 그 대학에서 돈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인증받아도 마찬가지, 임상도 마찬가지. 돈이 엄청 들어간다. 그러면 결국은 대기업은 그렇게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홈쇼핑이나 우리가 보는 광고에서 인증이나 임상 같은 게 그렇게 신뢰가 100%가 될까요? 물론 아닌 것보다 저는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대기업이니까 잘 팔기 위해서 그래도 연구하고 잘 만들었겠지라는 정도지. 그죠? 물건 모르면 돈 많이 주고 사라는 말, 그런 의미지. 자,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신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많이 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안다. 미리 아는 사람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자, 그럼 결론이 뭐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고객님들에게 어떻게 샴푸를 권해야 되나? 제가 샴푸를 개발을 했지 않나요? 그죠? 샴푸에 들어가 보면 이지오 비너스 천연 샴푸, 천연 온가족 샴푸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천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천연을 넣었기 때문에 천연을 붙였습니다. 굳이 제가 천연을 안 쓸 이유는 없잖아. 그죠? 천연 원료가 들어갔는데. 그렇지만 두피 전용 무슨 전용 이렇게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자, 그러면 샴푸는요,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우리 샴푸는요 가장 몸에 도대체 천연이 우리 몸에 100% 좋으냐? 아니에요. 천연도 알러지 생깁니다. 그죠? 천연이라고 좋다는 건 아니잖아. 그죠? 저자극이고 그나마 화학물질이 적다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화학물질들도 다 나쁘냐? 아닙니다. 화학물질들이 다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미원 나쁘다 그래서 한동안 천연 조미료로 먹었죠.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그 MSG가 몸에 축적될 정도로, 몸에 해로울 정도로 축적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또 먹죠. 맛있으니까. 모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화학물질이 다 나쁘냐? 아닙니다. 화학물질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위험 성분 화학물질들이 있다. 고위험성 물질들이 있다. 쉽게 말하면, 잠시만요. 제가 여기 이거 보여드리려는데 그냥 할게요. 오늘은 그런 식으로 할 거니까. 자, 고위험 쓰면 안 되는 해로운 물질들을 빼는 기업이 착한 기업이다. 요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뭐 일반인들이 수많이 넣는 그 전성분을 본들 무슨 거기에 어떤 제품이 나쁜지 좋은지 알 수가 없지 않나요? 그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뭐 그렇게 찾아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샴푸 보니까 그, 그, 뭐 여러 가지 브랜드 중에 뭐 18위를 뭐 했던 걸 아까 내가 캡처해 놓긴 해놨는데요. 샴푸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제품 중에 저도 모르는데 그런 또 우수하게 그리고 뽑혀있는 게 뭐 나와 있더라고요. 좋은 거라. 왜냐? 그거는 정도를 지켜서 만들었다. 그리고 정도를 지켜서 홍보하고 있다. 정도를 지켜서 사이트에 올렸다라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비너스 샴푸 같은 경우에 두피 전용 샴푸, 무슨 탈모 전용 샴푸라고 쓰면은요, 되는 겁니다. 근데 안 하지 않나요? 자, 그러면 가장 우리 샴푸의 목적은 기능은 뭐예요? 세정입니다. 그죠? 세정이 샴푸의 첫 번째 목적 기능입니다. 그죠? 그런데 앞으로 샴푸를 볼 때요. 다 잊어버리세요. 왜? 샴푸는 세정의 목적이다. 써봐야 된다. 제품력이 우수하고 내 모발에 맞으면 된다. 그러면 피해야 되는 것만 생각하세요. 우리 모발에 쌓이고 두피에 쌓여서 두피 탈모를 영양을 모발이 그 효소가 영양을 먹었을 때 효소가 가지고 두피 모낭까지 끌고 갔을 때 그 영양분을 모발에 줘야 되는데 그거를 막고 있는 모낭의 찌꺼기들이 화학물질들인데 그 화학물질 중에 우리가 염색도 연모제도 있을 거고 샴푸도 있을 거고 있겠죠. 펌제도 있을 거고 있겠죠. 그죠? 그런데 샴푸에서는 가장 모낭에 쌓이고 모낭을 타고 몸 내부까지 들어가는 물질은 무엇이냐? 합성 계명 활성제와 인공 항료와 인공 색소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앞으로. 자, 샴푸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우리 전문가가 전용이라는 것에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죠? 샴푸의 기능은 첫 번째 세척의 목적이다. 그래서 천연 100% 샴푸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들었으면 됩니다. 그죠? 자, 만들었으면 세척력이 떨어지겠죠. 그것은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 일반인이 나는 정말 죽을 때까지 MSG도 안 먹고 죽을 때까지 화학물질 옆에도 안 가겠어. 나는 무균실에 살고 싶어. 그래서 나는 화장품도 만들어 쓰고 샴푸도 만들어 쓸 거야 라고 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알다시피 빨리빨리 만들어 소진시켜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 말하자면 그러면 그렇게 되면 가능한 거지만 시중에 우리 수분이 포함되는 제품들이 100% 천연이 불가능하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 천연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100% 천연을 집에서 만들어도 유지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냉장고에 넣어도 일주일이 초과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화학물질이 나쁘다. 그 개념도 잊어버리세요. 화학물질이라고 다 나쁘지 않다. 잔류를 하느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치오, 시스테인, 시스테암이 말씀드렸죠. 모발에도 치오는 잔류하지 않는다 그랬죠. 시스테인, 시스테암은 잔류한다 그랬죠. 모든 우리 생명체는요. 음식을 먹고 약을 먹고 모든 거를 뭘 받아들일 때요. 잔류를 하냐 안 하냐에 굉장히 건강도가 있거든요. 이 모발 이야기다 갑자기 건강 이야기하는데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한도 끝도 없다. 그래서 샴푸는
합성 계면 활성제와 인공 색소와 인공 항료만 안 들어가 있다면 최악은 면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위험 등급이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미국에서. 우리 제품은 그것을 다 피했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개발하고 만들 때 위험 등급은 피해서 적어도, 자 그러면 위험 등급을 왜 그러면 다른 회사들은 다 피하지 않느냐? 비싸거든요. 원장님들 비싸거든요. 비싸기 때문에 피해야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지금 다른 샴푸 회사에서 난리 나겠죠. 뭐 하기는 뭐 50몇 명 보는데 뭐 난리 나겠어. 그죠? 말하자면 그래요. 합성 계면 활성제와 위험 등급이 있어요. 자, 실리콘도 등급이 좋은 등급이 있습니다. 화학물질, 이제 자 샴푸 결론을 내릴게요. 화학물질이라고 우리 미용사가 우리가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 화학물질이라고 해서 다 나쁘지 않다. 잔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예. 그리고 그 양의 문제다. 그러면 샴푸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적어도 위험 등급 성분은 안 넣어야 되는데 위험 등급 성분이 많이 있는 샴푸들이 많다. 어쩔 수 없다. 왜? 만들려면 공급가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좋은 샴푸들은 왜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냐? 물론 유통같이 이렇게 외국에서 수입되면 또 50% 붙고 50% 붙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합성계면 활성제를 배제시키고 위험 등급의 디메지콘을 배제시키고 인공색소를 배제시키고 천연향료를 넣고 천연색소를 넣고 예를 들어 그렇게 되면은 원가가 높아진다. 그래서 이조비너스 샴푸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은 10한 5만원 6만원짜리를 지금 6만원에 사용하고 있다. 왜? 이조가 직공급을 하기 때문에 뭐 요렇게 지자랑을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샴푸가 그렇게 결론을 지으면 되는데 미용사들이 좀 놓치는 게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런 공부를 하기 전에는 관심 없었거나 아니면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관심 없었거나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우리 그래도 이조비너스를 쓰시고 이조 미용 시술학을 그래도 공부라도 했다라고 하는 원장님들은 요 부분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두피 전용 없다. 전용 샴푸라는 건 없다. 샴푸는 그냥 샴푸다. 밴드, 데일밴드는 데일밴드다. 샴푸는 샴푸입니다. 거기에서 제품력과 성분의 퀄리티가 다를 뿐이다. 세척을만 나는 하겠다. 그럼 내가 말씀드렸죠. 시술 전에는 열펌 시술 전에는 그냥 싸구려 알칼리 샴푸를 쓰세요라고 교육을 들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왜냐? 열펌 시술 전에는 두피를 자극하지 않고 모발을 빨리 빼내려고 안에 있는 물질을 빨리 빼내려고 알칼리라고 표현을 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알칼리라고 표현한 거는 알칼리가 아니라 깊이 있게 공부하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냥 싼 거. 합성 계면 활성제를 알칼리로 표현한 겁니다. 합성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는 걸로 샴푸를 하면 오히려 더 잘 빠진다. 단 시술 전에만 사용을 해라. 비싸다면 샴푸가 너무 비싸다면 그랬을 때 오히려 모발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거는 열펌 깊이 들어가면 나옵니다. 그렇게 그것만 분리하면 된다. 미용사들은 그냥 비너스 샴푸로 시술 전에 샴푸를 해버리면 머리끼리 너무 좋아지니까 그죠. 모발 진단이 부족하다. 자 그것도 심화에 들어가면요. 내가 모발 진단을 몇 대 몇으로 하게 되면 그것도 의미 없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은 심화 이야기하면 헷갈리니까 자, 요거까지만 샴푸는 이제 오사마리 지었겠습니다. 혹시 샴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제가 지금 채팅창 보고 있거든요. 샴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교재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띄워놓고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거 위주로 지금 전달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샴푸에 지금 염색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샴푸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는 분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조금만 기다리세요, 원장님들. 파일 찾아오고요.
원장님 잠깐만 죄송해요. 여기 지금 파일이 잠깐만요. 됐습니다. 이게 이 뭐야 이 얼굴 내밀고 소통하면서 교육하는 게 훨씬 편한 사람인데 이게 자료를 하려니까 참 힘들어요. 예, 양해 바랍니다. 오늘은 원장님들, 자, 원장님들, 아, 자, 원장님들, 오늘은요, 조금 다른 교육입니다. 왜냐면 저 전에 올려놓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달 거고, 오늘은 접근을 좀 다르게 한다 그랬잖아, 제가. 그죠? 접근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잠시만요. 자, 일단 읽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탈모 샴푸가 효과가 있는. 자, 질문에 답을 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원장님. 탈모 샴푸가 효과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탈모 샴푸가 효과가 있나요? 앞에 뭐가 필요하냐면 탈모의 증상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죠? 탈모라는 것은 탈모의 종류가 다 틀리죠. 그죠? 예를 들어 그러면 진짜 탈모는 그 저자극을 써야 된다는 거가 결론입니다. 저자극. 자, 그러면 탈모에 제가 말씀드렸죠. 두피 탈모에 대해서 공부를 오래전에 해보고 결론을 내렸다 그랬죠. 그죠? 의사한테 맡기라. 탈모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탈모가. 그럼 우리가 탈모 샴푸가 효과가 있나요? 라고 대답을 하면 좀 전에 교육에는 그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탈모 전용 샴푸 없다 그랬죠. 제가. 없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뭐냐? 탈모에 그 사람의 탈모에 우리 집에 미용실 입장에서 와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봤을 때 자 우리가 봐서 탈모 왔어요. 뭐 어땠어요?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권해줄 수 있는 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권해줘요? 자, 우리 의사라고 생각합시다. 그죠? 탈모의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 원형 탈모도 있고 탈모의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 자, 탈모라는 것을 어떻게 되면 막으려면 샴푸가 효과가 있나요? 그러면 저자극 샴푸를 쓰면 된다. 좀 전에 말씀한 인공색소, 인공항료, 합성 계면 활성제 안 들어가는 샴푸를 쓰면 됩니다. 그냥 끝입니다. 왜냐? 그렇게 아니고 깊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어떤 탈모인지, 뭔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할 건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탈모의 샴푸가 효과가 있냐의 그 질문을 그 손님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늘 교육받은 거 말씀해 줘야 됩니다. 뭐라고? 자, 손님이 탈모 샴푸 쓰면 효과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 이거 어느 회사에서 탈모에 좋대요. 탈모 전용이래요. 갖고 권해줄 수밖에 없겠죠. 자, 그것보다 뭐가 더 좋을까요? 깊이 있게 그걸 설명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탈모에는 결국은 우리 모낭 안에 찌꺼기가 쌓이는 것이 탈모를 촉진시키는 그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합성 계면 활성제와 인공당뇨, 인공색소 같은 경우가 성분이 들어있지 않는 좋은 샴푸 쓰시면은 됩니다라는 것이 정확한 답이다라는 이렇게 보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탈모가 있는 사람들은 저자극성 성분이 천연 성분이 들어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계면활성제와 천연 계면활성제와 천연 향료와 천연 색소가 들어있는 제품을 써야 된다. 그런 제품들은 그거를 당연히 써야 된다. 그 외에 부수적인 아까 전에 제가 우리 제품에 노라고 해놨는 거 그거 다 알려주면은 힘들겠죠. 그 중에 가장 힘들게 가장 우리 모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성분들만 빼놓은 겁니다. 합성 계면활성제, 인공항료, 인공색소 그것이 가장 탈모 전용 샴푸들은
대부분 여아들을 뺏는 경우도 있는데 안 뺏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 왜냐? 알 수는 없습니다. 기업의 그거는 사명감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을 하고요.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려고 만드는 건 아니잖아. 그죠? 팔아먹으려고 만들기 때문에. 그거는 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기업가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대중성을 많이 팔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오늘 말하는 거는 그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자. 요즘에 나오는 염색 샴푸는 샴푸에 염색 연모제를 넣은 거잖아요. 코팅약을 넣은 겁니다. 나오는 거는 염색 샴푸는 코팅약을 넣습니다. 미용사 입장에서는 별로입니다. 염색 샴푸는요 편리하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느냐입니다. 건강으로 접근하느냐, 시술로 접근하느냐. 자, 염색 샴푸하고 빠르게 염색약 나오니까 짧은 머리들 좋죠. 근데 그거 홈쇼핑에 나오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분들 미용실에 와서 그렇게 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받아들여야 되는 시장입니다. 요즘에 염색 샴푸가 나온 게 아니고 염색 샴푸는 오래전에 나왔잖아요. 그죠? 산성 샴푸자 원장님 도현 원장님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기본적으로 계속 반복하고 공부해야 된다고. 우리나라 알칼리 샴푸 없습니다. 자, 도현 원장님 말씀 잘했습니다. 아까 말씀이랑 똑같습니다. 산성 샴푸라는 것을 꽂히지 마세요. 다 산성 샴푸입니다. 약산성의 산성 샴푸입니다. 간혹 가다가요, 산성이 낮은 실리콘 샴푸가 있습니다. 그거 클리닉 샴푸라고 수입해가지고 한때 팔았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있는지. 그거 모발을 두껍게 만들죠. 왜냐? 실리콘을 떡칠했으니까요. 근데 우리 시술은 어떻게 될까요? 모발에 좋을까요? 조금 이따 산성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산성 샴푸는 우리가 어떤 샴푸 앞에 천연 샴푸, 두피 샴푸, 산성 샴푸 거기에 꽂히지 말라고 오늘 교육한 겁니다. 자, 이즈 비너스 샴푸가 두피 샴푸, 탈모 샴푸, 산성 샴푸 다 된다는 겁니다. 약산성 샴푸 다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함유하고 샴푸는 다 산성입니다. 산성 샴푸 쓸 수 있어요. 샴푸는 알칼리 없어요, 원장님. 알았죠? 그래서 자, 우리가 쓰는 제품의 앞에 붙였는 그 카테고리 앞에 있는 거에 흔들리지 말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샴푸는 다 산성 샴푸입니다. 탈모 샴푸도 탈모 성분을 넣어서 자기들이 탈모에 좋은 성분. 자, 그러면 그래 따지면 이지오 육미지안 폼제는 어때요? 그러면 그것도 탈모에 좋은가요? 무슨 말인지 알죠? 좋은 성분을 넣어서 그거를 마케팅을 위해서 탈모 전용으로 연구해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팔기 위해서 이 성분 저 성분 해서 여러 가지 탈모가 다 틀리니까 두피도 다 틀리니까 그죠? 그래서 탈모 샴푸를 만들었다. 근데 탈모 샴푸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탈모 샴푸가 결국은 합성 계면 활성제와 인공 색소와 인공 향료를 넣지 않았다. 한번 보세요. 나중에 탈모 샴푸라고 홍보하는 회사에서 합성 계면 활성제와 인공 색소와 인공 향료를 넣었다면 거기는 문제가 많은 회사겠죠. 그렇지만 넣는 회사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붙이는 지금 오늘 샴푸에 이야기하는 것은 샴푸에 앞에 붙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라. 적어도 일반인은 현혹되더라도 미용사들은 알고 있자. 적어도 샴푸 안에 들어가는 성분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자. 예를 들어 누가 새로운 세미나나 또는 누군가가 딜러가 이쪽 요번에 샴푸 괜찮은 거 나왔어요 라고 할 때 합성 계면활성제 들어갔나요? 인공 색소 들어갔나요? 인공 향료 들어가야 낫나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된다. 이조 비너스가 샴푸가 안 넣었다고 그걸 알고 있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조 비너스 샴푸는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해로운 게 엄청나게 안 들어가는 샴푸고요. 그리고 특히 위험 등급이라고 나눠 있는 원료는 안 넣었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두 쓰고 있는 하물며 먹는 것까지 위험 등급이 들어가는 것도 존재한다. 그리고 화학물질이라고 해서 다 해롭지 않다. 자, 그래서 샴푸 오늘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결론은 합성계면에서 인공항료, 인공색소 그게 탈모 전용 샴푸와 두피 전용 샴푸의 대다수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탈모 샴푸, 두피 샴푸, 산성 샴푸라는 것에 현혹이 돼서는 안 된다. 적어도 오면은 그것을 우리가 풀어줄 수는 있자. 뭐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질문 대답할게요. 탈모 완화 기능성 샴푸도 없다는. 자, 원영 원장님, 세상에는 두 가지가 없습니다. 흑백이란 건 없습니다. 자, 비너스 공공이 처음 났을 때 원장님들이 혼합해가지고 염색하고 나서 머리 났다고 사진 찍어가 비너스 밴드박이 난리가 났었어요. 6개월 쓰니까 탈모가 없어졌다, 머리가 났다, 흰머리가 없어졌다, 막. 별 희한한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았잖아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탈모 완화 기능성 샴푸라는 것을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증해가지고 임상을 했다고 보면은 임상해가지고 100명 중에 1000명 중에 한두 명이 완화가 돼도 완화 기능성 샴푸라고 광고를 하는 세상입니다. 그죠? 탈모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 그죠? 너무 깊이 들어가 헷갈릴 수도 있겠다. 그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잖아. 그죠? 어떤 거 썼을 때 탈모의 완화가 될 수도 있지만, 자, 근데 저는 탈모 공부를 해봤는데 결론 내린 것이 뭐냐면요. 답이 없다. 탈모는 답이 없다. 탈모는 유전이다. 탈모는 환경적 요인과 유전은 못 막는다. DNA는 못 바꾸는다. 자, 그러면 탈모를 완화시키려면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탈모를 깊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탈모를 완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있어. 우리 그 아버지가 대머리 집안이에요. 대머리 집안이에요. 20대 후반부터 탈모가 진행됐다. 이런 집안이라고 이제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20대 후반에 탈모가 진행 시작되면서 탈모 완화 기능성 샴푸를 쓴다고 가정을 합시다. 얼만큼 완화가 될까요? 마인드 컨트롤로 의미로 접근한다면 괜찮아요. 자, 그러면 진정한 탈모 완화는 어떻게 시키는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사람이 10대 때부터 탈모에 좋은 음식, 탈모에 좋은 건강식품, 탈모에 좋은 효소 먹고, 탈모에 나쁘다는 합성 계면활성제, 인공색소, 인공항효가 들어있지 않는 샴푸로 밖에 모니터 닦고 먹는 음식을 안에 공급해줘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효소가 가지고 가가지고 모발에 열이 돼가지고 점점 탈모가 되는 그 기능이 떨어지는데 기능을 늦추기 위한 거를 계속 공급을 했을 때 10대 후반 때부터 시작해서 20대 30대 죽을 때까지 그것을 계속 했을 때 그 아버지가 20대 후반부터 탈모 대머리가 시작됐다면 그 아들은 30대 중반부터 시작돼가 조금 느리게 갈 뿐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뭐 욕을 해도 좋습니다. 탈모 의사들이 욕을 해도 좋고 그게 결론입니다. 그냥 그게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오는 저는 탈모 이야기 나오면 이야기가 길다 그러니까 건들지 말자고 이야기했는 게 탈모 두피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게 없다는 소리는 아니라는 거죠. 없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것이 91%의 만큼 차지할 것인가. 우리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게 저자극 정도 되고, 그래도, 탈모 완화 기능성이 있대요라고 그냥 권하는 정도, 우리의 역할이다. 그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내가 권하고 있는 샴푸가 합성 계면활성제와 인공항효와 인공색소가 들어있는 걸 나는 권하고 있지 않나. 사기를 치고 있지 않나. 요 정도만 우리는 알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자고 늘 말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죠? 탈모가 그죠? 그리고 그다음 샴푸하면 염색되는 홈쇼핑제 매일매일 머리에 염전. 미경 원장님도 똑같습니다. 머리 손상도 또 마찬가지예요. 머리 손상 괜찮고 손상이 거기 샴푸 하면서 염색되는 것은요. 옛날에 한번 제가 교육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코팅제가 함유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코팅, 산성 코팅, 그죠? 알카리가 아닌 산성 코팅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머리 손상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미용실에 어떤 주기적으로 계속 했을 때 미용실에 우리 열펌 시술이라든지 그런 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열펌 심화 교육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시대는 모발 진단을 잘해야 된다.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건강하다고 해서 그거 건강한 머리가 아니다. 이상한 거 해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연화가 안 된다. 건강한 줄 알고 머리 들이대면은 머리가 나간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 손상도만 봤을 때, 두피 손상이 아닌 머리 손상만 봤을 때 손상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시술에 자유롭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술에 자유롭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모발 진단에 들어가면 나중에요. 모발 진단 라인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모발 진단 중에 손님한테 물어야 되는 부분. 염색약 뭐 쓰십니까? 집에서 색지 염색하십니까? 혹시 이게 깊이는 심할 때입니다. 열펌할 때, 아이롱할 때. 혹시 홈쇼핑에 파는 샴푸하는 거 쓰십니까? 이것까지도 진단이 들어가야 된다. 그게 포함이 돼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요. 아유, 샴푸 질문 굉장히 많네. 이거 뒤에 진도 나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요즘 유행하는 염색 샴푸 뭐다 샴푸. 왜 저는 그 샴푸 원리가 무엇인지 제가 그런 샴푸를 하고 오신 분들 펌을 해드리려고 하면 잘한다. 자, 용해 원장님 방금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거 풀어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길게 할게요. 뭐 우리가 진도가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연모제 컬러 산성까지는 부족하면 한 번 더 합시다.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자, 확실하게 제가 이 부분을 수도 없이 교육을 했는 부분입니다. 수도 없이 교육을 했고, 샴푸 기능면에 내가 오래전에 올려놓은 교육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미용사로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발 진단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열펌하는 사람들은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왜 손상이 될까요? 왜 유행하는 염색 샴푸에는 펌을 하면 지저분하게 나올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팅제라고요. 자, 일반 고객들은 어때요? 염색 샴푸를 하니까 모발이 굵어졌네, 오히려. 컬러도 이쁘고 편하고 머리가 더 건강해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염색 샴푸라고 맞죠? 그것은 모발에 기준했을 때 그 사람이 헤나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사람이 죽으라고 멋내기 염색 안 하고 미용실 와가지고 매직 안 하고 펌 안 하고 안 하는 사람이라면 괜찮다는 겁니다. 결국은 모발의 건강 맞잖아, 그죠? 헤나 매니큐어 우리 한때 많이 했잖아요. 매니큐어 하고 나니 머리결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지나 어때요? 큐티클을 뜯어서 다 나고 작살시켜 버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홈쇼핑에 파는 샴푸하는 연모제를 쓰는 손님 설명해 드리라고. 펌제 잘 안 나온다. 어느 사람 그냥 치워여가지고 일반 펌이나 말아주면은 방법 없어요. 컬이 지저분하죠. 다리는 펌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그 사람도 얼마나 자주 하겠어요. 그죠? 분명히 그걸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손님이 왔을 때 머리가 조금 약간 코팅한 것이 약간 머릿결이 너무 지나치게 조금 이상하다. 약간. 그러면은 물어봐야 됩니다. 혹시 고객님 염색 샴푸 같은 거 아니면은 집에서 염색하시나요? 어떤 염색을 쓰셔요? 물어보면 100% 스피드 뭐 컬러나 뭐 염색 샴푸 이런 거를 사용할 겁니다. 편리하니까, 그죠? 그러면 손님한테 캐야 되죠. 그때 캐야 됩니다. 그 샴푸를 쓰고 나면 모발 안에 있는 그 물질이 들어가서 우리가 펌을 하려면 펌제 침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웠잖아요. 침투 들어가야 된다고. 물론 001 혼합하면 좀 더 들어갑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헤나폼 비너스에서 잘 나왔습니다. 대표님께 했을 때 제가 분명히 그때도 처음에 나왔을 때도 처음에 비너스 개발해서 계속 조잔찼어요. 원장님들이 너무 좋다고 하는 걸 저는 오히려 이런 원리입니다. 그죠? 그 손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지저분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릴 수 있는 그 결합을 안에 그 찌꺼기들이 쌓여 있으니까 경화를 풀고 그 다음 작업 들어가야 된다. 자, 심화 들어가면 경화 푸는 방법 9대 1이 경화 푸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발이 몇 번 샴푸했냐, 얼만큼 지속적으로 했냐, 그리고 버진헤어 성질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다. 이게 심한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되려면 멀티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도 첫 번째도 말씀드렸지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장의 필드에 가서 문을 여는 순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인지.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교육을 하면 그것을 듣고 아 들었을 때 아, 맞아 하고 미용실 돌아가서는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 현장에 있을 때요. 이런 팁들은 그냥 쭉 써놨어요. 아침에 출근 나가면 카운터에서 그 메모했는 거를 오늘 내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다 적어놨어요. 따로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놨어요. 그죠. 뭐 다 이지어 같지는 않겠지만 말하자면 그런 원리다. 자, 그래서 샴푸는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다. 지금 시대는 모발 진단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다. 내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모발의 시작은 모발 진단이라고 말씀을 주구장창 열심히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는 눈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속는 시대다. 그래서 첫 번째 진단을 잘해야 처방이 나온다. 근데 진단부터 잘못됐는데 무슨 처방이 나오며 무슨 그 다음 진행이 잘 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염색 샴푸를 하거나 코팅을 해가지고 머리가 굵어가지고 들어가지도 않는 머리를 경화도 푸지도 않고 그냥 폼을 말아가지고 보통 기본적으로 하던 걸 했는데 어라? 컬이 지저분하게 나왔네? 이상하게 나왔네? 안 나왔네?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그럼 누구 탓일까요? 그거. 고객님 탓입니까? 아닙니다. 미용사 탓입니다. 고객님은 돈 주고 왔는 죄밖에 없습니다. 모발 진단을 잘못한 미용사 탓입니다. 손님한테 시간을 뺏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용사 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 게 레시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는 순서가 아닙니다. 지금 또 전화 와가 비너스 공공일서만 복구돼요. 이렇게 결론부터 묻는 사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001조가 복구될 것 같으면 밑도 끝도 없이 복구될 것 같으면 저기 노벨 지금 의학상 받았죠. 그죠? 예를 들어. 전문가는 그 기술은 그게 아닙니다. 기술은 이 작은 디테일이 결국은 그 사람의 기술력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제가 교육도 네가 뭘 잘못하는 거를 내가 보는 거고 모아놓고 세미나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샴푸를 하느냐 어떻게 디테일한 작업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어떻게 바르지? 어떻게 하지? 그렇게 된다. 그죠? 자, 입이 아파요 하지 말고 맞아요. 우리가 명심하자. 그냥 명심하자. 일은 써놓자. 손님이 왔을 때 내가 단골이 아닌 신규가 왔을 때 모발 진단에 심화 들어가면 모발 진단 방법 다 풉니다. 하나 둘 셋 넷 꼼꼼하게 다 풉니다. 다시 공부하고 싶다 돌아가서 하시면 되는데 다음 주부터 심화 들어가게 되면 이제 꼼꼼하게 모발 진단 방법을 디테일하게 체크 할 겁니다. 그거 반드시 교재 나가면 그거 펼쳐서 미용실에서 자주 보세요. 원장님들. 모발 진단하는 방법을 체크 하는 것을 나갈 거예요. 그거를 분명히 매일 보시면 놓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들었는 것이 이것이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샴푸가 이거 이제 뭐 앞으로 계속 이럴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먼 미래 이야기지만 세월이 지나 먼 미래 되면요 사람들이 펌 덜 할 겁니다. 염색도 덜 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는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오래 걸립니다. 오래 시간이 지나면 아마 펌 염색이 없어지는 시대도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수준이 엄청나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면 그죠. 예를 들어. 그리고 맞아요. 요즘 이런 샴푸하면 펌이 안 나온다고 말하는 입이 아파. 맞아요. 그것을 이제 손님들한테 인지시켜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손님들한테 고객들은요. 예를 들어 그 샴푸 사용하면요 폼 안 나와 이러면 고객들은요 신경 안 써요. 우리 미용사분들도 했던 말도 하고 돌았으면 잊어버리면서 그거는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고객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발 안에 있는 건 모발은 좀 결합은 한정돼 있는데 그 스피드 샴푸 염색 샴푸 쓰면은 나중에 폼할 때 그 들어가야 되는 성분의 그 공간에 그게 들어가 있어가 폼 잘 안 나옵니다라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집어주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사용하면 써야 되고 그리고 매번 이야기하지만 짧은 모발은 또 그나마 덜합니다. 그죠? 네. 크레임 걸리면 001로 그런 얘기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샴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샴푸 부분은 넘어가고요. 중요합니다. 이 샴푸랑 하는 것이 요즘은. 그래서, 정리가 좀 안 됐으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죠? 다시 오늘 이 방송은 내일까지는 공개를 해놓고 제가, 비공개 회원 전용으로 돌릴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으시기는 좀 일찍
돌릴 생각을 합니다. 너무 또 그럴까 싶어서 그죠? 그래서 지금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지금 할 거는요. 염색하고 탈색 저 천연 염색 이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자 거기에 앞서 제가 잠시만요.